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길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영국이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모든 방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최근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죠. 이와 함께 확진자 자가격리는 물론 무료 검사를 없애는 등 전반적인 방역 조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유럽 국가 곳곳은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돼도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 경제와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방역 규제 완화에 적극 동참을 했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어제 의회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포함해서 이 법적 방역 규정을 모두 폐지할 것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영국에서는 확진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영국 정부는 방역 규제는 모두 완화했지만 확진자에 한해서는 3월 말까지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는 감염자 스스로가 개인의 책임을 행사하면 된다면서 사실상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4월부터 그간 해오던 코로나19 무료 신속 검사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감염 후 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문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대규모 검사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증상이 있는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서는 개개인이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가량의 신속 검사 키트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와는 별도로 7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 접종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올해 봄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또 가을부터는 더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은 유지하면서 방역에 끈은 푼 영국 정부,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 키트가 3만 원 조금 비싸긴 하네요. 영국이 원래 이런 방역 조처 해제를 좀 서두르는 나라였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죠. 자, 이거 밤에 나온 소식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군이 움직인다고요.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친러시아 지역이죠. 이 돈바스 지역 공화국들의 러시아군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친러시아 반군이 활동하는 분리주의 도시로 앞서 푸틴 대통령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기도 해 갈등을 더 점화시킨 문제의 곳이기도 한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 국방부가 두 공화국과 우호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러시아군을 이용해서 평화 유지군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이게 말은 평화 유지군이지만 수가 좀 안 좋아지면 금방 침략군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충돌 가능성은 실제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외신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주위의 반군이 교전을 이어왔었는데요. 자국 내 도시가 러시아에 의해서 흔들리고 분리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국과 러시아가 추가로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사를 배치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군 파견이 결과적으로 두 국가 사이 위기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외교적 노력도 경주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해집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자, 마지막 소식이 배기가스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술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새로운 기술과 만나면서 새롭게 재탄생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핵심 성분은 바로 박테리아인데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이 이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기존의 배기가스를 상품성이 높은 새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가 조작된 박테리아의 발효
발효를 이용해서 이 배기가스를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 아세톤과 아이소프로파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아세톤과 IPA, 우리에겐 비교적 생소하지만 실제 이 두 화학물질은 연료와 직물에서 이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 상품에 들어가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에서만 주로 추출을 해왔었는데 추출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인 CO2가 배출돼 대체 기술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기술 개발로 이 배기가스에서 이들 연료를 추출할 경우에는 기존 이 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골칫덩이로만 취급받던 배기가스가 이렇듯 쓸모있는 새 얼굴로 변모했듯이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기가스와 박테리아가 만난 것처럼 비슷한 연구 결과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